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야 교섭을 끝낸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4일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며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일부 방청객은 욕설을 하다 퇴장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석 달 넘게 파행한 끝에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의원 14명이 참여하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전체 14표 중 13표를 받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은 짧은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 또 시민들의 원하는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진행된 부의장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배강민 의원이 11표, 오광현 의원이 2표, 정영애 의원이 1표를 받아 배강민 의원이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가교 역할을 하는 당당하고 바른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석 달 만에 제자리를 찾는가 싶던 김포시의회는 의장단 선출 직후 민주당 원내대표인 정영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면서 또다시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정영애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교섭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 선임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부의장 결과에 대한 이탈표 발생이 유감스럽다고 말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정확한 팩트를 갖고 발언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발언을 하시려면 정확한 팩트를 갖고 하세요. 발언 기회 없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 말이 맞습니까? 이어 예산심의 관련 집행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방청객이 여당 의원을 향해 욕설을 하다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보관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뭐라고요? 네. 맞습니까? 뭐라고요? 방청객에서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하셨습니다. 퇴장을 명령합니다. 개원 석 달 만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8대 후반기 김포시의회. 비록 의장단 구성은 마쳤지만 의원 간 감정의 골은 오히려 깊어진 만큼 향후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여야 합의는 더욱 험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내년 열리는 에이펙 국제회의 일부가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인천시는 2025년 11월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연계한 제3차 고위관리회의와 5개 장관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5차례에 걸쳐 열리는 고위관리회의는 에이펙 산하 회의 활동을 지휘 감독하고 주요 합의 사항을 정상회의와 합동강요회의에 보고하는 등 정상회의에서 다룰 아젠다를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회의입니다. 이 중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는 가장 규모가 큰 회의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주간 각국 대표단 등 약 3천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에이펙 기간에 함께 열리는 분야별 장관회의 11개 중 5개의 장관회의도 인천에서 열립니다. 5개 가운데 정보통신 장관회의와 여성경제회의, 식량안보 장관회의 등 3개 장관회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또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앞둔 10월에 별도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25 에이펙 국제회의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 유관기관 등과 전담반을 구성해 숙박과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인천은 그동안 다양한 국제회의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각종 고위관리회의, 장관회의가 인천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인천시는 4일 새벽 2시 43분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다시 부양 중이라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면서 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역시 이런 내용을 함께 전파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종이나 비닐,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로 바람을 타고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틀 전인 지난 2일에도 북한은 새벽 시간에 풍선 150여 개를 띄웠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4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번까지 2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오물풍선 5,600여 개 이상을 날려보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25억 원 규모의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해 317건을 접수했는데요. 이후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인천연구원 컨설팅을 받았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5개 대피 장소에 안내 표지판 설치를 늘리거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물품을 제작해 배부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8개 사업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인천 영종을 제외한 중구와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일부, 연수구 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 중인 수산 정수장이 오는 10일과 14일 가동을 멈춥니다.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산 정수장의 변압기 등 전기 설비 노후화로 인해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물 수요가 적은 야간 시간대에 작업이 진행되며 수돗물은 단수 없이 정상 공급됩니다. 작업은 이달 2차례 각각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6시간 30분씩 가동을 멈춰 진행됩니다. 가동 중지 기간 본부와 사업소에 급수 상황실이 운영되며 병입 인천 하늘수와 운반 급수 차량을 준비해 공급 차질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불편사항은 미추홀 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 사업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여 개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하는 정책 실험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 4.5일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철한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 1년간 민간기업 50여 곳에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의 근로 형태를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면서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보전을 경기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기업에 장려금 형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정책 설계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주 4.5일제 도입 시기의 적정성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고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한 코아드의 이대훈 대표가 근로시간 단축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에서 15억 원 이상 거래된 아파트는 총 1,5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6%였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거래된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총 거래 금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15억 원 이상 거래된 1,020건의 아파트 거래 총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의 전면 배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실시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는 광역운행과 의정부 관내운행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2024년 7월부터 경기도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관내 광역 모두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됩니다. 10월 전면 배차가 도입되는 시군은 의정부시, 하남시, 여주시 등 총 3곳이며 12월에 경기도 내 전 지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에 3차 참여자 10,000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지역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과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3시 26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어망을 보관하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120명을 투입해 약 4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화재로 비닐하우스 8개 동과 컨테이너 1동이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만화축제인 제27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올해 축제의 테마는 만화 더 큰 만남으로 만화 창작자부터 동호인, 애독자, 시민까지 누구나 다양한 깊이로 즐길 수 있는 행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는 총 3,500여 권의 만화책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대규모 야외 만화방이 차려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만화, 웹툰 원작 창작 음악제와 한국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이탈리아 만화전, 캐리커처 체험 행사 등도 열렸습니다. 애독자를 위한 인기 작가 토크쇼도 진행됩니다. 올해 부천 만화대상 대상 수상자인 웹툰 정연이의 서일의 남원 작가를 비롯해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이외에도 부천 국제 만화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와 작품 피칭쇼, 세미나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부천 국제 만화축제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계양구가 지난 2일 계양 비축제 점등식을 열고 축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해 비축제 장소는 기존 구청 인근 계양 문화로 일대에서 계산역 주부토로 일대로 변경됐습니다. 축제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계양 비축제는 인천시 주관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4 부천 비보잉 K-댄스 페스티벌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브라질 등 13개국 참가자 5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람객 12,000여 명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9,000명이 온라인에서 관람했고 차 없는 거리에서는 시민 참여 K-팝 랜덤 플레이 댄스와 각종 부대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과 일본,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참가자들이 몰렸습니다. 김포시가 오는 12일 장기동 한강중앙공원과 라베니체 일대에서 2024 김포 라베니체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 당일 라베니체에서는 오후 1시부터 수상 버스킹과 마술, 풍선아트, 저글링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김포시 청소년 드림마루 오케스트라의 피크닉 공연이 시작되고 오후 6시 30분에는 식전 공연으로 김포시립 여성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축제 개막을 알립니다. 특히 가수 나비, 흰, 민경훈, 효린 등의 축하 공연과 함께 오후 9시부터 15분간 불꽃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부천시와 부천시 의료관광협의체는 지난달 23일과 25일 이틀 동안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와 알마티에서 부천 의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부천 종합병원 3곳과 치과 병의원 2곳, 현지 환자 송출 에이전시 등이 참석했으며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비롯한 5개 의료기관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상담 220여 건이 성사됐으며 신규 에이전시 계약 체결 등 성과를 거뒀다고 부천시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부천시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가운데 카자흐스탄 국적은 30%를 넘었습니다. 부천시가 관공서 사칭 전화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전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합니다. 해당 서비스 운영으로 부천시 공무원이 시민에게 전화를 걸면 시민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부천시청 이미지와 함께 행정 전화번호가 표시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